최근 이론은 모든 것의 이론의 강력한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만 이론의 개수가 5개나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이론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M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끈 이론에 이어서 M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촉근 이론의 가장 대장급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방금 촉근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끈 이론과 촉근 이론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어디서는 끈 이론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촉근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엄밀히는 다릅니다. 이제 끈 이론이 더 발전한 것을 이제 촉근 이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더 발전한 게 촉근이라고요? 예.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끈 이론에 초대칭 이론을 적용한 것을 이제 촉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칭이요? 예.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칭이라고 하면은 우리 신는 신발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안경. 안경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신발 같은 경우는 한 켤레는 두 짝으로 되어 있지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데칼코마니 이런 것도 대표적인 대칭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 시간에 입자의 성질에는 스핀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핀이라는 게 이름처럼 실제 입자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건 아니고요. 입자가 내재하고 있는 회전 운동, 각 운동량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입자가 도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원자 모형 보면은 네네. 가운데 핵이 있고 네네. 막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자가 빙빙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양자역학이 등장한 이후로는 핵 주위를 전자가 그냥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위치와 그 운동량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 모르게 그냥 감싸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최근의 원자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입자가 도는 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이게 입자가 내재하고 있는 각 운동량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입자의 고유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스핀이라고 하는데 표준 모형에 나오는 이 근본 입자들은 크게 두 가지. 페르미온과 보손. 이거는 보존이라고도 합니다. 요게 이것도 저희 에크파이루틱처럼 외국에서부터 다 발음이 다 달라요. 이거 보손이라고 발음하는 데도 있고 보존이라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 발음이 다 틀린데. 저도 두 가지 발음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페르미온은 2분의 1의 배수의 값을 갖는 스핀 값을 가진 입자고요. 보손은 1, 2 또는 0의 스핀 값을 가지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초대칭은 스핀이 2분의 1 차이인 것만 빼고는 다른 특성, 전하, 질량, 즉 스핀을 뺀 나머지 입자의 특성이 똑같은 서로 대칭되는 입자가 이제 존재할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이론이에요. 네. 앞서 신발의 짝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거울에 비친 듯이 모양이 대칭적인 것 이거에 비유해서 입자가 스핀이라는 고유 성질값만 다른 똑같은 입자가 있고 스핀 값에 따라 페르미온인지 보손인지 구분되니까 페르미온은 똑같은 특성의 보손 입자를 가지고 있고 보손 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실제 입자가 생긴 게 대칭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입자를 점입자로 간주하면은 점으로 된 게 거울에 비친다고 모양이 대칭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러한 대칭되는 입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제 왜 하는지가 의문인데 이 표준 모형은 20세기 초반부터 연구되어 왔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고 힉스 입자 같은 당시에는 이제 발견되지 않은 입자도 다 이론상으로 제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칭 이론을 도입하기 전에는 힉스 입자의 질량을 계산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초대칭 이론을 도입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쌍으로 대칭이 되는 또 다른 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로 인해서 값이 서로 상쇄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원리군요. 예. 그리고 또한 우주상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축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가상의 힘. 예. 지금은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기존의 표준 모형의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진공 상태의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이걸 해보면은 실제 우리가 관측되는 암흑 에너지보다 10의 120승배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이라고 해요. 이론상의 계산과 실제의 관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걸 최악의 역사상 최악의 예측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 초대칭 이론을 도입하면은 이 차이가 10에 30승 정도로 줄어듭니다. 10에 30승. 이것도 엄청난 차이인데요. 아, 예,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10에 120승 대비하면 엄청 줄어든 거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존 표준 모형의 이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표준 모형에 도입된 이론이다 보니까 그 끈 이론에도 이러한 그 초대칭 이론을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그 촉근 이론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촉근 이론이군요. 예.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끈 이론은 그 표준 모형에 나오는 여러 입자들을 그 1차원 끈으로 설명하는 이론인데 이 표준 모형에 이 초대칭 이론이 도입되다 보니 끈 이론도 이제 끈의 진동 패턴에 따라 저 초대칭에 그 예상되는 그 대칭 입자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네. 그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렸듯이 그 이 끈 이론은 그 초창기 이론이었던 초창기 이론을 그 타입 1 이론이라고 합니다. 타입 1이요? 예. 카르다쇼프 스케일 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 1형 이론이었 이거 하나 원래는 처음에 이런 말이 없었죠. 아, 근데 그런가요? 나중에 타입 2가 생기니까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타입 1이라고 한 건데 네. 그니까 타입 1만 있다가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끈이 시작과 끝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고리 형태로 된 끈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닫힌 끈만으로도 이게 완성이 된다는 그 타입 2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이론은 타입 2A와 타입 2B로 또 나뉘어요. 또 나눠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헤테로틱 끈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또 A, B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 타입 1, 그다음 타입 2의 2개, 헤테로틱 끈 이론의 2개에서 총 5개의 끈 이론이 그 난립해 있다고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네네. 근데 그것을 통합한 것이 M 이론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그 에드워드 위튼이라는 그 프린스턴 그 고등연구원 그 물리학자가 그 11차원의 그 M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네. 그 이 이론에서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차원을 그 말아서 그 소형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대로 설명하셨죠? 예, 예. 그것처럼 여기서 11차원의 M 이론에서 하나의 차원을 말아서 돌돌돌 없애버리면은 5개의 끈 이론 중 하나인 타입 2A형 이론이 된다는 거를 보여줘요. 이 M 이론에서 차원 하나 줄이면 저랑 똑같아진다는 거를. 그리고 더 검토를 해본 결과 그 나머지 4개의 끈 이론들도 다 이 11차원의 M 이론으로 이 하나로 설명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결국 이게 그 끈 이론의 그 만능 이론이 된 것이죠. 결국 그 여러 개의 이론을 그 하나로 다 통합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위튼이 그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그 한 과학 저널리스트가 그 90년대 초반에 열린 그 어떤 물리학 세미나에서 거기도 물리학자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90년대 초반 말씀이시죠? 예, 예. 거기 몰렸던 그 학자들이 당시 뭐 노벨상 수상자들이었던 그 뭐 스티븐 와인버그나 뭐 머레이 겔만 같은 뭐 여러 뛰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됐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그 에드워드 위튼이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뭐 아인슈타인의 버음 간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그 뉴턴 이래 그 최고라는 말도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에드워드 위튼은 그 향후 50년간은 그 M 이론이 그 물리학을 이끌어 갈 거라고 이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M 이론인 겁니까? M이 뭘 의미하죠? 아, 이거는 그 사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거는 에드워드 위튼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그 유력한 거는 그 막을 뜻하는 그 멤브레인이라는 얘기가 가장 유력하고. 멤브레인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미스테리, 뭐 매직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마스터라는 얘기도 있고, 그 모든 이론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 마더의 약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양하군요. 예, 예. 일단 그 멤브레인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왜냐면 그 이 이론은 그 끈이 아닌 막을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막이요? 막이 도대체 뭡니까? 그 얇고 평평한 막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천막의 막도 이 문자고 그 북의 그 표면 두드리는 면도 그 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M 이론에서는 여러 차원의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그 막을 이제 그 M 브레인 이걸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던 끈 이론에서의 끈은 여기서는 1차원 막, 즉 원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원 브레인이요. 예. 그리고 2차원 표면은 2 브레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3차원 세상은 3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8차원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8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그 숫자로 차원을 표시합니다. 점 입자는 0 브레인이고요. 이렇게 이 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입자와 그리고 그 4가지 힘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M 이론은 세상을 그 11차원의 브레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11차원의 브레인이요? 예. 이 11차원의 브레인에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차원을 돌돌 말아 제거해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개의 촉근 이론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됩니까? 차원이 무슨 마법의 아이템 같은데. 아, 예. 그 11차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5개의 이론들은 다 그 M 이론의 그 다른 단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맞아요. 그게 차원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도입이 되면은 그 해당 차원에서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풀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이제 그 비판론자들의 그 주요 비판 대상이 되지요. 아무튼 이 이론에서는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브레인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 M 이론에서의 특징은 그 전편에서 그 우리의 공간 그 3차원 이상의 여분 차원은 그 켈라비아우 다양체라고 그 돌돌 말린 그 소형화된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번 편에 말씀하셨죠. 예. 하지만 M 이론은 그 여분 차원 중의 일부는 그렇게 그 작게 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큰 규모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큰 규모의 차원이요? 예. 그럼 그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저번에 그 에크파로틱 유니버스 이론에서 얘기했던 그 우리 우주가 떠다니는 그 차원인 거죠. 아, 고차원. 예. 즉 우리 우주는 더 높은 차원의 브레인 속에서 둥둥 떠 있는 3브레인 월드인 겁니다. 그 에크파이로틱 유니버스랑 좀 연관이 되네요. 에크파로틱 유니버스가 이 M 이론을 이 우주 탄생에 도입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M 이론이 그 점점 대통령 이론의 그 강력한 후보가 되어가다 보니 이 이론으로 그 우주 탄생을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에크파이로틱 유니버스입니다.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이론은 그 저희가 에크파이로틱 그 해당 편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더 고차원 브레인에서 2개의 3브레인 세계가 떠 있다가 충돌해서 서로 멀어지고 그 뒤 다시 가까워져서 충돌하는 이론이라고 얘기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이론은 그 순환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가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순환선 계속 타면 어디가 시작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2호선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디가 시작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여기서는 그냥 충돌되는 시점을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고차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그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낮추고 그 고차원을 지금 우리가 느끼는 3차원으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브레인이 처음 충돌할 때는 그 서로 당기는 힘에 그 또 양자적 요동으로 인해 그 우리 우주는 이제 굉장히 주름지게 돼요. 주름져 있다. 예. 이 주름진 우주가 이 상태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은 비균질적인 이제 고에너지, 이 플라즈마 상태로 이게 채워져 있게 되고 이게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질들이 생기고 이 비균질적인 덩어리들이 은하와 별, 행성들을 이루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우주의 위치 에너지가 용수철처럼 그 팽창을 가속시키는데 이것이 여기서는 암흑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 힘이 팽창을 가속하고 은하들을 더 사방으로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더 그 후 처음 충돌 이후 1조 년 정도 지나면은 그 우주는 팽창으로 인해 그 왜 그 쭈글쭈글한 천을 막 잡아당기면은 평평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우주도 이렇게 평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2개의 우주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인해 평평한 그 2개의 우주는 다시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양자 요동에 의해 다시 우주는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 아까 처음 시작점이라고 얘기했던 그 충돌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그 인플레이션 이론이 해결했던 그 빅뱅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그 중에 그 평탄성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우주가 그 휘어져 있지 않고 그 평평하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론은 그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우주가 이제 평평해졌다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이 에크파이로틱 유니버스 이론은 그 원래의 우리 우주 자체가 처음부터 평평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모든 곳에서 균질한 이유도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네요. 예. 이렇다 보니 그 인플레이션 이론과는 그 다른 방법으로 그 초기 빅뱅 이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플레이션 이론에 그 도전장을 냈으니 그 인플레이션 이론을 발전시킨 그 안드레이 린데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 안드레이 린데는 그렇게 2개의 우주가 충돌하면은 밀도와 온도가 막 무한대로 발산될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의 창시자인 또 폴스타인하르트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해당 차원에서 발생할지 몰라도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무한대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요. 예. 진짜 차원이 마법의 아이템 맞네요. 그 다만 이 그 인플레이션 우주론과 그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은 좀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중력파입니다. 중력파요. 예. 또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떠한 중력이 발생을 하면은 그 중력은 파장의 형태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건데 그것이 중력파입니다. 파장의 형태로 뻗어나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측은 했지만 중력이라는 힘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지만 그 2016년에 그 검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했을 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엄청난 중력장이 생겼을 테고 그때 중력파가 발생을 했겠지요. 그렇겠죠. 근데 이 중력파의 이 강도가 두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 탄생 후 아주 짧은 시간 후에 엄청난 급팽창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급팽창 당시에 매우 강력한 중력파가 생겼다고 보지만 그 에크파이로틱 이론에서는 그 두 개의 우주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천천히 충돌했다고 보는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충돌 시의 중력파는 그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이론이 제시하는 중력파의 그 세기보다 훨씬 약합니다. 따라서 그 우주 창조 시에 생겨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면은 그 중력파의 세기를 확인해 보면은 둘 중 뭐가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아직 빅뱅 시 발생한 중력파는 찾지를 못했고요.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근데 원래 중력파 못 찾을 것 같다고 했지만 저번에도 찾았듯이 그 예전에도 한번 그 빅뱅 탄생의 중력파를 찾았다고 해서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지만 그 착오로 드러나서 그 논문 철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적도 있었군요. 예. 아무튼 그 M 이론이 그 모든 입자도 설명하고 뭐 중력도 설명하고 우주의 탄생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잘 나가는 이론 맞네요. 그 에드워드 휘튼 말대로 향후 50년 이상 주류 이론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그 이 이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나 문제가 있군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편에서 말했던 그 뭐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 M 이론에서는 그 여러 가능성의 그 우주의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그 개수가 뭐 10의 500승계, 뭐 어디서는 또 뭐 10의 뭐 1000승계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정식이 그만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많은 것 중 우리가 사는 우주는 어떤 건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만 해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미치겠네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촉근 이론 그 M 이론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앞에서 그 저 초대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반에 말씀하셨죠. 예. 근데 이 초대칭 이론에서는 그 현재의 그 페르미온, 그 보손 등의 입자들의 쌍이 되는 그 입자가 그 관측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에너지 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 에너지로 입자 가속기를 돌리면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많이 돌려봤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초대칭 이론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론을 적용하는 뭔가 다른 이론들, 특히 그 촉근 이론과 촉근 이론을 포함하는 M 이론은 이건 큰 타격이죠. 관측이 안 됐다면 정말 타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그 촉근 이론, 그 M 이론은 그 한때 좀 잘 나가던 때에 비하면 이제 조금 위상이 좀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또 아직 이 이론을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직도 대통령 이론에가 강력한 후보이긴 합니다. 그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든지 뭐 대체하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뭐 등장을 했지만 아직 이 이론보다 세련된 이론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위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훌륭하지만 틀린 이론은 정말 드물며 조금이라도 촉근 이론과 경쟁 상대가 될 만한 훌륭하지만 틀린 이론은 보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고 검증을 할 수 없지만 뭐 그래도 다른 대안적인 이론이 없어서 가장 강력한 이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끈 이론은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수학에 가깝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요. 이게 뭐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뭐 결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 뭐 기하학 이런 뭐 방정식으로 그 하나의 통일된 이론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이 분야 그 최고 권위자인 그 에드워드 위튼이 수학계 최고의 상인 그 필드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이제 그런 면 중 하나지요. 근데 이제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그 말씀드렸던 뭐 쿼크, 뭐 보손 등등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근본 입자를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입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발견이 돼야 되는군요, 일단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이 발견되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만물의 근원의 이론처럼 취급받던 때에는 그 라플라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질량, 운동량을 알면 모든 미래를 다 알 수 있다고. 그 양자역학이 등장한 후에는 이러한 결정론적 세계관이 완전히 사라졌듯이 또 어떠한 이론들이 등장해서 또 이러한 촉근 이론의 단점을 해결한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M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